3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수업에 진행될 내용들 정리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차가 우리가 평가에 대한 주제로 좀 더 이렇게 배경 지식 소개하고 다음 주가 11주차죠. 그리고는 12주차, 13, 14주차는 바로 여러분 이제 발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마무리를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실시간 수업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피드백하고 서로 상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다음 주차에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할 내용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조금 소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차에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좀 준비해서 질문하고 좀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다 좀 설명을 미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미용교과의 교재를 개발을 하는데 오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블렌디드 러닝 교재를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블렌디드 러닝 교재라고 하면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기보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PPT 발표 자료 만들어서 PPT로 설명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가장 단순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위들을 우리가 조금 교육학적인 여러 이론들을 앞뒤 그리고 중간 과정들에 삽입을 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짜임새 있는 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가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공에 대해서 많은 수업을 여러분들이 또 받았고 실습도 했고 이론도 했고 또 매 수업마다 그 레포트라든가 발표, 과제 많은 것들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정이 같은 경우는 이미 교생 실습도 다녀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다 이미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이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막연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이렇게 모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배경 지식들을 좀 더 많이 좀 소개하고 또 그러면서 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뽑아서 샘플로 해 갈 것들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 개발에서 해내야 되는 결과물은 첫 번째 과목은 헤어, 피부, 메이크업 세 과목 한다고 했죠. 그래서 12주차에 헤어, 13주차에 피부, 14주차에 메이크업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대상은 학생보다는 기업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무교육의 교재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뭐 학교교육과 직무교육의 차이점과 어떤 직무교육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다양한 그 배경 지식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들 검토하시고 또 필요한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의 시수 각 과목별 한 차시 수업의 자료를 만들 건데요. 한 차시 1차시 수업의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발표하는 동영상의 시간은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당 10분 정도의 분량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 10분의 분량의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서로의 의견을 좀 나누면서 점점 더 이렇게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하는 방식은요. 앞에서도 교육 내용이나 뭐 교육 형태, 교육 내용, 이런 내용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데 교육 방식은 강의식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강의식은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좀 지금 교수님 이제 강의하는 것처럼 교육할 내용들 준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강의식
그 방법이고요. 이제 기본적인 방법 플러스 알파의 방식을 포함을 할 건데, 이 알파의 방식은 토론식의 방법도 좋고요. 뭐 시뮬레이션을 하는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소개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상호 함께 할 수 있는, 혹은 학습자들 간에 동료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의 그 방식을 채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론에서 뭐뭐뭐뭐 있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의 형식을 택하시면 되고요.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그런 의미의 어떤 내용들 전개가 일부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매체를 사용해서, 매체를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시간이잖아요. 지난주, 이번 주는. 그래서 매체를 개발하는데, 사실은 원래 계획은 오늘은 여러분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같이 매체를 막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중간에 소개하다가 끝나고 계속해서 이게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하기보다는 좀 더 전달할 사항들, 내용을 좀 더 전달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교수님이 혼자 설명하고 있는데, 매체를 사용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 안에 활용을 하도록 할 건데, 지난번에 시간에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NCS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중간에 수업을 설명을 하다가 학습자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검색한 시간을 함께 하고, 그 검색한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검색한 자료를 가지고 서로 토의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이 교육 방식의 요 내용에도 해당이 되고, 또 요 매체를 사용한 거에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의 자료를 직접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동영상 매체까지 해서 매체를 혼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하시고요. 또 이제 이것도 이제 학습자 유형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학습자 유형에 대해서 블렌디드 러닝의 어떤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그 학습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식이 함께 사용이 됐을 때 뭐 이런 유형들, 각각의 유형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만족시킨다라는 것은 결국은 학습의 성취 효과가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습의 효과도 좋은 그러한 블렌디드 러닝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래서 학습자를 유형을 좀 선택을 할 건데, 요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겸이가 설문조사 간단하게 해보자고 했을 때 이걸 먼저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이 결국 이제 될 건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소위 말하는 뭔가를 문제를 제기해서 진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뭔가를 답을 딱 내놓고 주도도 학습자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겸이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결과를 먼저 여러분 이제 보여줘서, 그런데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론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이러한 특징들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하나의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네 가지 유형, 요 네 가지 유형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수업에서 좀 더 편하게, 여러분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이것도 또 하려고 그러면은 이론적인 배경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는 선도 나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주제별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은 거고요. 이렇게 네 가지 학습자 유형을 좀 그룹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네 가지 유형을 다 충족시키는 수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에 따라서는 이 중에 어떤 특정한 학습자가 더 이렇게 치중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학습자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고요. 네, 이 방법은 지난번에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식대로 설문조사 실시하세요. 설문조사 문항은 20개 이상, 설문 응답자 5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자의 결과를 받아보면 나중에 이제 표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이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 특성의 의미가 부여가 되면 이 분석된 학습자의 유형들에 따라서 학습 목표가 설정이 되죠. 그렇죠? 주도적인 학습자한테는 주도적인 학습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사회적인 학습자에게는 뭐뭐를 스스로 할 수 있다를 설정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설정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학습자 유형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목표는 다르게 진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헤어에서의 어떠한 부분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같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셔서 진술문의 동사 혹은 내용에 있어서도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수준을 좀 더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학습 목표를 진술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진술하는 것은 일단은 이 학습자 유형에 따라서 어떤 학습자 유형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이 그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한다면 그 대상을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학습자의 그 모듈의 그 진술문이 달라지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더 그래도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은 목표를 진술할 때 인지적인 성과와 기술적인 성과 유형, 태도적인 성과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성과에는 앞에서 중간고사 이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성과 유형 중에서 목표를 두 가지 정도는 들어가게 잡으세요. 뭐 예를 들면은 뭐뭐를 이해한다, 뭐뭐를 알 수 있다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이해한다, 그리고 뭐뭇을 할 수 있다. 뭐 기술적인,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론과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론과 실습의 학습 목표가 다 들어가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시간도 짧고 좀 간단하게 하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모듈에 학습 목표를 3개 이상은 설정하지 마시고 맥시멈 3개를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한테 이 모듈의 학습 목표 3개라는 기준을 정하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듈에서 학습 목표를 만약에 우리가 10분짜리 수업인데 한 5개, 6개 그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한 목표당 목표를 성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수업에 대한 전략이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3개 이상 학습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잘못했네요. 네, 내가 이거를 네, 여러분들 글자를 올려놓고 밑에는 글자 안 올리고 설명만 쭉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학습자 유형 선택하는 거 설문조사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학습 목표 진술하는 거 3개 이상 하지 않는다. 네, 요거 다시 한번 차근히 보시고 설명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번째 여러분이 하실 내용은요. 블렌디드 수업 모형 중에서 3번째 모델 아까 그 1차시, 2차시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잠깐만요. 여기 안 내려가져서 이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요 3번째 모형 중에 왼쪽에 보면 교육 내용, 교육 형태, 교육 시간 이렇게 있었고 오른쪽에 보면 뭐 before 그다음에 본 수업, 그다음 수업 후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 형태를 따라서 그 표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표를 이렇게 일련의 순서대로 이제 표가 여러분들 그 표는 이렇게 표 형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전, 본, 그 다음에 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전, 보, 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조금 언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교수님도 이렇게 쭉 그 순서대로 나열하듯이 전 1번, 전 중간 2번, 3번 이렇게 하면 저는 그 다음에 교육 그 방법, 뭐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요 표 형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구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편하신 방법대로 택하시고요. 단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세 번째 모델을 중심으로 만드는데 그때 만들 때 토론 활동 내용 주제와 내용 그 다음에 퀴즈, 연습 문제들을 좀 개발을 하는 것들을 함께 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 내용은 다음 주차에 수업에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토론 활동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을 학습자를 참여시킬 것인가 네, 에 대한 주제를 던지는 거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제를 던지는 거에 대한 개념은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들한테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융합형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융합 주제를 잡아봐라 라고 한 거 기억나신가요? 네, 기억 안 나는 친구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융합 주제를 설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 활동 주제가 바로 그때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소개를 하고 예를 들면은 교수님 같은 경우 지금 내용을 쭉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러면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토론 주제를 여러분들 던져서 그 참여하는 시간들을 팀즈에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이런 시간을 할 것들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죠. 네, 실제로 내용들인데 이렇게 내용이 다 있으면 강의 자료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지금 이렇게 교수님처럼 그 텍스트 파일에 강의 자료가 만들어지거나 PPT로 만들어지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지 자료가 만들어지겠죠. 그 자료 안에는 글씨도 있고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교수님이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녹화해서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실시간적으로 PPT를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수업을 했던 것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냥 책을 읽는 거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별로 우리가 굳이 그런 실시간 수업을 하는 발표 수업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교수님처럼 미리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해서 조금의 수업의 형태대로 좀 만들어 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10분짜리를 이렇게 교수님처럼 녹화해서 제출을 하고 제출한 거를 우리가 다음 12주차, 13주차, 14주차에는 제출한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출을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호 강의 평가를 하는 피드백을 수업 시간에 12주차, 14주차에는 진행을 같이 동시에 할 거고요.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12주차보다 13주차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13주차보다 14주차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게끔 좀 멘토링의 그 학습의 방식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 과제에 대한 제출을 일정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은요, 매 수업 발표 전주 금요일 저녁까지 팀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미리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를 보고 좀 내용에 대한 숙지하고 또 내용에 대한 코멘트 할 것들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과제 2차 과제, 3차 과제가 있는데요. 12주차 수업은 12주차 전주의 금요일이 11월 13일이에요. 이때까지 발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발표 자료 제출은 두 가지입니다. 강의 자료와 강의 그 녹화 자료 두 개입니다.
네. 두 가지 강의 제출입니다. 교수님도 여러분들한테 PPT의 자료도 제공을 하고 녹화한 동영상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게 두 가지 제공하시면 되고요. 2차는 11월 20일까지, 3차는 11월 27일까지 과제 제출일입니다. 이 과제 제출일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제 제출의 시기를 엄수하지 않는 경우에 감점이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지금 뭐뭐뭐뭐 해라 라는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것들, 일단 지시사항을 잘 준수하고 내용이 들어가면 일단 기본 50%를 점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의껏 충실하게 했는지를 창의력이라는 이름으로 50%로 점수를 배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배점이 되면 뭐 이제 아마 평가는 A나 B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한 경우에 A, B 이렇게 평가를 할 거고요. 전체 성적에서는 첫 주 OT에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점수를 배점을 30%, 그다음 최종 과제 20%에서 50%가 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30%는 각각 매번 10%씩 배점을 줘서 30점. 그리고 마지막에 제출의 20%는 이 세 가지를 마무리해서 15주차의 강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하나로 잘 정리해서 제출을 다시 하세요. 이때 이때 제출했던 이 30%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더 보완해서 더 보충을 하셔서 20점을 추가로 점수를 받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20%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 지금 많이 좀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평가하는 관련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요 워크넷에 가면 이렇게 심리검사와 학습 직무검사 이런 것들이 워크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자료를 조금 더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어느 때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좀 힘들어서 잘 어려운 부분들 언제라도 교수님한테 연락하면 도움을 주고 대답을 하도록 할 테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